특수관계. 자, 일단 얘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얘 둘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에요. 그럼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 시기를 이 갑이 취득한 날, 그러니까 취득 시기를 누구?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고 취득 가액도 갑이 취득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여 배우자한테 왜 그러냐면 얘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단기간에 팔으면 세금을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증여해줬죠. 그럼 이거리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증여세를. 근데 이 증여세가 배우자 간에는 10년 합산해서 6억까지 공제를 받아요. 6억까지.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배우자한테 만약 10년간 한 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 그럼 배우자가 6억에 증여받았죠. 그럼 증여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리고 취득세만 일부 내고 이걸 5년 안에 팔아버리면 그러면 취득 가액이 6억이 되고 양도 차익이 7억이니까 양도가액이 7억이니까 양도 차익이 1억밖에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직접 팔았으면 단순 계산해서 양도 차익 6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고 단기간에 팔아먹으면 뭐겠다? 그냥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세금을 계산해서 그걸 내겠다, 부과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5년 지나고 팔면 그냥 을이 2010년 6억에 사서 2019년 7억에 파는 걸로 계산하는데 5년 안에 팔면 1999년에 1억에 사서 2019년에 7억에 파는 걸로 세금을 계산하겠다. 그럼 보유기간도 어디부터 간다는 거예요? 만약 이 경우에 보유기간은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갑이에요. 갑이 누구예요? 증여자죠. 갑이 증여자고 을이 수중자고 얘가 증여한 배우자 등이고 얘가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겠죠. 그러니까 취득시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누가 취득한 금액으로 간다?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배우자. 그러면 요게 키포인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잘 나오는 지문이고. 그러면 얘가 부부지간이래요. 이혼하면 어떻게 이혼했어요? 증여받고 1년 만에 이혼했어요. 그리고 5년 안에 팔았어. 이혼했어도 증여받고 5년 이내 팔면 뭐다?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혼해도 5년 안에 팔면 소용없다는 거죠. 자, 근데 돌아가셨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내가 5년 안에 팔았어. 그때는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가 소멸돼도 그대로 가는데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을이 병한테 팔을 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키포인트 이거예요.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은 어디까지 나오냐면 그러면 양도세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그런 거죠. 이때 양도세 납세 의무 누구다? 을입니다. 팔기는 을이 파는 거잖아요. 그죠? 계산만 저렇게 한 거지. 양도세 납세 을이고 하나 더 증여세. 제가 지금 증여받았잖아요. 증여받은 금액 있죠. 그럼 증여받은 그 증여세가 있다. 그럼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경비로 포함시켜서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제가 낸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여기까지는 가주는 게 좋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개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을 때 취득 시기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가고 취득가액도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이 계산한 세금을 계산은 이렇게 했지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그리고 을이 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한다? 필요 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안 어렵죠. 이거 하나만이면 그렇죠. 근데 또 있어요. 둘이 이제 무슨 관계야? 특수관계. 자, 특수관계인은 사실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특수관계인이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특별한 관계가 배우자, 부부지간이 부모자식간이잖아요. 그럼 걔는 따로 띄어서 적용하고 그럼 이 특수관계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나머지 대표적인 핏줄이겠죠. 혈연관계는 친인척이라든가 그죠? 꼭 그 사람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이런 관계들도 다 뭐에 들어가?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얘가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인데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았어요?
5년 안에 팔았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갑이 병한테 이거를 직접 파는 걸로 봅니다. 직접 파는 걸로 본다는 얘기는 양도세 납세 의무가 누가 된다? 갑이란 뜻입니다. 직접 파는 걸로 보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 그림상 누가 팔았어요? 근데 을이 팔았죠. 을도 관계 있죠. 그래서 을은 뭐가 있냐? 그 세금에 대해서 을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 낸 증여세는 얘는 환급을 해줍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공통사항은 뭐예요?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보니까 얘도 취득 시기와 취득하액은 누가 취득한 시점으로 간다? 증여자, 갑이 취득한,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다르고 증여세 처리 문제가 다르고,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가 배우자는 있고 없고 누구만 있어요? 특수관계인의 경우는 그 양도세에 대해서 갑을이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럼 좋은데 이 특수관계인은요,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죠. 그럼 무조건 갑이 병한테 파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고 인정이 되었을 때만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특수관계의 증여받고 5년 이내 팔았는데 얘가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어떻게 한다?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 그럼 얘가 세금 푸다 의도가 없다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거래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는 얘가 어떤 경우에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보느냐,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건이 나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자, 얘가 증여를 받았죠. 증여세를 1,0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다시 을이 병한테 양도했잖아요. 또 뭘 냈어? 양도세를 냈겠죠? 양도세 2,000을 냈어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을은 지금 증여받고 양도하면서 세금을 토탈 얼마 낸 거예요? 3,0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얘가 5년 안에 팔았잖아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직접 파는 걸로 세금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얘가 2,000만 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직접 팔면 얼마인데? 2,000인데 돌려서 얼마 냈어? 3,000. 이때는 냅둔다. 냅둬요. 왜? 지가 자발적으로 3,000 냈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직접 파는 걸로 보겠다 그러진 않겠다는 거지. 이때는 왜? 지가 자발적으로 낸 거지.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한 거잖아요. 그 얘가 4,000이에요. 그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죠. 왜? 원래 4,000을 내야 되는데 얼마밖에 안 냈어? 3,000. 그럼 얘는 부당행위로 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판단 기준은 뭐다? 이 을이 낸 이 증여세와 이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동으로 해서 이 금액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클 때만, 얘가 더 크면 부당행위로 와서 직접 양동으로 하고, 반대로 뭐가 더 크면 얘네들이 더 큰 뭐예요? 그때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거죠. 이 수증자가 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금액과 직접 양도한 금액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클 때만, 직접 양도했을 때 그 양도세가 클 때만 부당행위로 봐서 직접 양동으로 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적용을 하게 되면 둘 다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뭘로 간다?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간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얘가 만약에 토지라고 쳐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 계산해야 되죠? 이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 취득일은 언제로 갈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취득일은 누가 취득한 날로 갔나? 갑이 누구요? 증여자죠. 그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예를 들면 343페이지 있죠. 343페이지 4번에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돼 있죠. 거기 2번 보세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배우자를 이월과세라고 하거든요. 이월과세.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돼 있죠. 양가로 2번에. 그죠? 그 증여한 배우자가 누구요? 증여자 갑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다시 넘어가면 돼요. 자,
자, 그래서 요거를 잘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부당행위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 자, 그럼 여기서 끝 이러면 좋은데 하나 더 있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뭐 적과 양도, 고가 양수라는 게 있어요. 적과 양도, 고가 양수.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을하고 둘이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 둘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우회 양도라 하고 갑을병적을 얘는 이제 이월과세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특수관계인은 이 우회 양도도 있고 또 뭣도 있어? 적과 양도, 고가 양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여기에 특수관계는 다 뭐에 해당이 돼야 돼?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식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만 뭔다. 이걸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얘가 시가가 10억인데 저가 양도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특수관계인에게 다운 써가지고 8억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고가 양수는 거꾸로죠. 시가 얼마짜리? 8억짜리를 얘가 얼마에? 10억에 취득가를 높였어. 왜요? 이거는 위에 거는 갑이 양도세 줄이려고 다운을 쓴 거고 밑에 거는 을이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줄이려고 취득가를 높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신고했을 때 얘네가 만약에 뭐에 해당되면 부당행위에 해당되면 그런 얘기죠. 그럼 얘도 조건이 있겠죠. 어떤 경우 부당행위를 보는지. 자, 그게 뭐냐? 요 차액 있죠. 차액. 요 차액이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얘는 부당행위로 봅니다. 자, 그럼 따져볼게요. 위에 거 2억 차이 나죠? 둘 다? 자, 3억 차이는 안 났죠? 그죠? 근데 시가가 10억이죠. 시가의 5%는 얼마야? 5천만 원이죠. 그럼 얘는 5천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네요. 그럼 얘가 양도가에 신고한 8억은 뭐 부인 인정하지 않고 뭘로 간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기도 취득가액을 얘가 8억으로 신고했죠? 자, 차익이 2억이죠? 3억 차이 안 나죠? 시가가 8억이잖아요. 4천만 원 넘게 차이 났죠? 그럼 얘는 뭐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네요. 그럼 얘도 뭐요? 10억 부인 인정하지 않고 얼마로? 8억으로 가겠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얘네들은 얘하고 얘는 둘 다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조건이 있는 거죠. 얘는 이게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위의 양들은 뭐가 조건이에요? 이거 두 개 합한 금액하고 직접 하는 금액을 비교해서 뭐가 더 클 때만 요게 더 클 때만 부당행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배우자는 그런 게 없어요. 얘네들은 세금 포탈 의도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면 5년 이내 팔면 그냥 뭘로 간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시험에 이 저가양도 고가양수보다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두 개거든요. 얘네 둘이. 왜냐면 둘이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내요. 딱 봐도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공통점은 이거죠. 그죠? 차이점이 제일 큰 차이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 다르고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죠? 그리고 증여세 처리 문제가 배우자는 필요 경비를 산입을 하는데 특수관계를 뭐죠? 환급을 해줍니다. 그게 차이가 큰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조건이 있는 거고.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막상 풀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책을 읽기 전에 그 문제 있는 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게 책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옛날에 413페이지 보면 413페이지 가면요. 413페이지에 그 30번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30번. 찾으셨죠? 그럼 풀어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증여받고 5년 안에 파는 거네요. 4년 있다 팔았으니까 자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을 한다. 맞죠? 취득가액 갑.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구?
갑. 왜? 이혼했어도 5년이면 갑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 보유 기간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 보유 기간 계산 취득일을 누구로 간다는 거야? 갑. 그거잖아요. 그거 맞죠? 자,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의자인 경우 누구라는 거예요? 특수관계인인 경우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거로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자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얘가 더 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직접 파는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5번이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 납세임을 진다? 땡. 배우자는 연대 납세임과 없죠. 누구만 있어? 특수관계. 정답 5번이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거 볼 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문제풀 별거 없어요. 물어보는 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요것만 봐줘도 문제를 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지 마시고 약간 복잡하더라도 내가 이 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걸 정리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답이 날지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얘가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죠?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더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막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면 막 머리 진짜 골치 아파요. 그까지 하면은 좋은데, 그러면 전체가 막 머리가 깨져가 다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해도 되는데, 그럼 하면 정신 없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교재 있는데. 그래서 그거보단 저는 차라리 그냥 걔는 모르더라도 이거라도 쉬운 거라도 알고 가는 게 훨씬 더 문제 풀기는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는 막 설명 쫙 돼 있는데 교재에 그건 어디 보시면 되냐면 353페이지 가면 일단 352페이지 먼저 보시면 352페이지에 양도소득 부당행위에서 양가로 2번 있죠. 그죠? 거기 보면 고가양수 저가양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까 지금 한 거죠. 그 조건이 나와 있어요. 어디? 동그라미 3번에. 그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다만 있죠. 다만. 그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얼마?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상인 경우에 하는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경우만 부당행위로 보겠다. 지금 이거 한 거죠. 이거 저가양도 고가양수. 그죠? 그 얘기. 그 조건이에요. 나머지는 오른쪽에 35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표 있죠? 표. 그게 보면 일반적 증여는 볼 거 없어요? 그죠? 걔는 볼 거 없고 증여 2월 과세. 걔가 뭐예요? 2월 과세가 뭐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말하는 거고, 부당행위 계산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관계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거기 쭉 보시면 납세의무자 나오죠. 중간에. 자, 납세의무자 2월 과세는 누구예요? 을이라겠죠. 을. 수중자 을이죠. 을이 납세의무자. 을. 걔가 누구예요? 양도자죠. 파는 사람. 수중자고, 근데 부당행위 계산 특수관계는 누가요? 갑이 납세의무자를 했죠. 갑이 누구야? 증여자죠. 증여자. 이해 가시죠? 그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취득식이 나오죠. 맨 밑에 취득식이. 취득식은 둘 다 언제예요? 갑이 누구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간다. 그건 공통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취득식이고.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누가? 갑. 둘 다 갑이죠. 갑이 누구야? 증여자. 지금 둘 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배우자는 필요 경비로 산입하고 특수관계는 환급해주고. 그죠? 연대납세 의무. 배우자는 연대납세 의무 없음 그랬잖아요. 근데요, 특수관계는 연대납세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 그렇게 그냥 정리하세요. 그 표 보고 정리하는 게 간단하죠. 그죠? 급식이 비교해가지고. 어차피 걔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두 개가 엉켜서 같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비교가 돼서 얘는 뭐가 있고 차이점을 어차피 알아야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 표를 보고 지금 체크한 거 정도라도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좀 더 가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막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꼭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특수관계인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표 결정되면 이제 세율이 나오죠. 세율.
그 세율은 뭐 거기 3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세율, 그죠? 이 세율이 시험에 27회 때 나왔었는데, 그죠? 27회 때 나왔었죠. 근데 뭐, 단독으로 나올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기본은 알고 가야 돼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부동산이죠. 토지, 건물,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은 세율이 똑같습니다. 그죠? 같이 돼 있는 거죠? 얘는, 미등기는 무조건 얼마예요? 걸리면 죽어요? 70%.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미만요? 1년 미만 얼마? 50%. 하는 거죠.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그리고 2년 이상은 6에서 40, 2년 이상. 6에서 42%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세율 하면 꼭 기억할 건 이거죠. 주택하고 입주권. 그죠? 주택하고 입주권은 세율이 어떻게 된다? 얘도 미등기는 똑같아요. 몇 프로? 70%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1년 미만이면 얘는 세율이 얼마다? 40이죠. 50이 아니라 40%. 그리고 1년 이상이면 6에서 4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주택 입주권은 세율 기억하셔야 되죠. 이 시험에 또 나오면 잘 물어보는 거니까. 만약에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개정사항은 여기죠. 조정 대상 지역. 그죠? 이게 이제 개정사항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 분양권. 분양권은 세율이 얼마다? 50%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분양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1년 미만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몇 프로? 그냥 50%예요. 왜? 투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양권이거든. 그거 하면 피부 뜯고만 해가지고 막 자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과하겠다는 거, 분양권. 그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 그죠? 근데 세부적인 예외까지 뭐 물어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입주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입주권은 중과사 안 되는 거예요. 뭐만? 분양권, 그리고 몇 주택? 2주택자는 어떻게 한다 했죠? 6에서 42%. 여기다 플러스 어떻게 한다? 10% 한다 했죠. 그죠? 플러스 10%. 그러면 얘가 플러스 10%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세율이 얼마라는 거야? 16에서 52%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죠? 그죠? 똑같이 6에서 42에다가 플러스 20% 이렇게 갑니다. 얘는 얼마로 간다는 거야? 26에서 6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과세를 하겠다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2주택, 3주택은 입주권 있죠. 아까 입주권. 그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파트 두 채 있다. 2주택. 아파트 한 채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몇 주택? 2주택. 그죠? 그러니까 입주권도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주택만 가지고 몇 주택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자기는 입주권 하나에 아파트 하나 있으니까 나는 1주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 주택이라고요?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2개 갖고 있어, 남양주에. 근데 보유기간이 하나는 1년 6개월이고요. 하나는 6개월을 보유했어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파는 순서에 따라 자, 1번을 먼저 팔 수 있고 2번을 먼저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1번 집이 여기 2개인데 1년 6개월짜리를 먼저 팔았어요. 그럼 세율이 얼마일까요? 1년 6개월짜리 먼저 팔면 조정 대상 지역에 남양주 거. 네? 2주택 있잖아요. 16에서 52%죠. 그죠? 10% 할증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얘를 먼저 팔면 어떻게 될까요? 6개월짜리를 6개월 번 거 먼저 팔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나요? 아니에요. 달라요. 자, 왜냐면 얘가 지금 1년 6개월이죠. 그럼 원래 세율이 얼마예요? 1년 6개월이면 6에서 42%죠. 그럼 여기다 10%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원래 세율이 얼마야? 40이에요.
얘는 원래가 6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10% 하면 되는데 얘는 6개월이니 원래 1년 미만 40%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 플러스 10%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여기다 10% 하진 않아요. 그런 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렇게 돼요. 원래 과표에다가 얘가 40%잖아요. 이렇게 40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여기다 다시 그 과표에다가 원래 2주택자 세율이 이거죠. 할증세율이. 이걸 또 해요. 16에서 52 해서 또 세금을 계산해요. 따로따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요. 1년 미만일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원래 세율이 40이니까 거기다 플러스 10% 하는 게 아니라 그 40%를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 과표에다 똑같이 뭘 곱해? 16에서 52% 누진으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그 두 개 중에 뭐?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자, 만약에 집이 3주택일 수도 있죠. 3주택. 집이 3개인데 하나를 팔아요? 그럼 마찬가지죠? 1년 이상 보유했으면 26에서 62%로 가면 되는데 얘가 1년 미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40% 곱해서 세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26에서 62%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두 개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세율은 부동산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주택입주권은 상적으로 알고 되고 여기는 올해 개정상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56페이지 보시면 양도세율 표준세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동산 등 그랬죠. 부동산 등. 그죠? 자 보시면 원칙 기본세율이라고 돼 있죠. 근데 미등일 얼마고? 70%고 비사업용 토지라고 돼 있죠. 비사업용 토지 뭐라고 돼 있어요? 기본세율에 플러스 10%. 자 만약 여러분이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거든요. 자, 그거를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했는데, 그걸 만약에,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걸 팔았다. 대전에 토지가 나대지에 있는 걸. 자, 대전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2년 이상 보유한 나대지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세율이 얼마일까요? 원래 토지는 2년 이상 보유 원래 세율이 얼마예요? 6에서 42%입니다. 그럼 대전에 있는 거 팔면 16에서 52%.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16에서 52%. 자,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중과세가 되잖아요. 다 주택이에요. 주택 빼고 중과세 안 해요.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 안 해요. 토지 중과세 없어요. 오로지 주택만 하는 거야. 분양권은 주택이 아닌데 왜 하는 거야? 그게 주택이 아니지만 투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양권 전매잖아. 왜? 그게 결국 마지막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거니까 걔가 투기를 많이 하니까 걔를 규제하기 위해서 분양권 들어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택만 하는 거지 나머지는 중과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사업용 토지는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라 원래가 걔는 10% 할증이에요. 왜? 얘가 원래 옛날에 비사업용 토지가 세율이 60%였어요. 중과세 할 때. 과거에는 2주택은 전국 다 50%, 3주택 이상 60%였거든요, 양도세가요. 그리고 비사업용 60% 했다가 세율이 너무 중과세가 많이 되니까 이걸 낮춰가지고 중과세가 없었어요. 폐지했거든, 폐지. 그리고 나서 폐지했다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하면서 투기가 심하니까 이것만 지금 중과세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가 60이었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중과세 안 된다고 해서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가는 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너는 세금을 좀 더 내라는 거죠. 그 얘는 뭐야? 지역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간다는 거야? 16에서 52%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이고, 그죠?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면 50%. 주택 입주권은 40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돼 있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한다. 입주권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결국 뭘 말하는 거예요? 분양권을 말하는 거죠. 그 세율이 얼마나? 50%다 그런 얘기죠. 거의 뭐 다만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제외한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정 분양권을 샀는데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계약을 했어.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취득한 거죠. 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고 나서 취득을 하게 되겠죠. 왜? 잔금을 그때가 치니까. 근데 그 전에 나는 뭘 했어? 공고 나기 전에,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면 그때는 중과세 안 합니다.
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지금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주택이 똑같이 2년 거주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샀어?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면 그때는 뭐를 안 해도 돼요. 2년 거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다 똑같이 간다는 거죠. 왜? 그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했으니까 너는 그냥 원래 규정을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예외 규정도 있어요. 또 분양권 하나만 있는데 내가 30세 이상인데 분양권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다. 그럼 중과세 안 하고 30세 미만인데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 이런 예외 규정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는 기억하셔야 돼. 중과세가 된다. 몇 프로? 50%.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이라고 돼 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100분의 10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2주택이죠? 이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몇 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과 그리고 1년 미만의 원래 세율이 얼마예요? 40이죠. 그 4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어떤 거?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거기 그러면 3주택이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 20%한 거에다가 40하고 따로따로 해서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 교재는 이제 1, 2, 3, 4로 나눠 있는 뭐예요? 왜 두 개씩 있냐면 하나는 주택만 2개. 아니면 주택하고 입주권 그것도 2주택으로 본다. 그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죠? 결론은 똑같은 거죠. 누진세율 10%고 3주택 이상은 20%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어요. 쭉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그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가면 얘도 좀 약간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360페이지 가면 그 4번에 보유기간 계산이라는 게 나와요. 자, 항소 받았어요. 아버지가 2년 보였고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년 보유한 토지를 아들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1년 6개월 보유하고 팔았어요. 그럼 이제 얘 뭘 적용해야 되죠? 세율을 적용해야 되네요. 그죠? 세율. 그죠? 그럼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금방 틀리죠?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봐야 되죠. 예. 자, 이때 얘는 보유기간이 몇 년이냐? 그러니까 보유기간. 이렇게 하면 보유기간 몇 년?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자, 3년 6개월. 자, 그럼 얘가 지금 토지를 상속받았네요. 그죠? 우리 금방 배웠죠? 토지는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했죠? 자, 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응?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받을 수 있다 했죠?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안 돼. 자,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되게 헷갈리는 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보유기간은 원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보유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냐면 항상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 돌아가신 날이 항상. 다 여기부터 가야 돼요. 그죠? 근데 보유기간이 세율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다 보유기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얘가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세율 적용할 때 얼마야? 3년 6개월이에요. 근데 이걸 팔았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따져봐야 되죠. 그때도 보유기간 따져야 되죠. 그때는 어디로 가? 상속 개시일부터 가는 거야. 그럼 얼마야? 1년 6개월이죠. 3년이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세율 적용 시 상속을 받았는데 뭐 할 때만?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 할 때만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60페이지 4번에 보유기간 계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도세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 그 정한 날을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해서 양가를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다.
왜 그래요? 세율 때문에 그런 거죠. 세율이니까. 그죠? 2번은 뭐예요? 2월 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누가 취득한 날로부터 간다? 2월 과세 아까 배우자죠? 원지, 갑이 누구요? 증여자. 똑같잖아.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보유기간. 아까 장기도, 장기보유도 증여자. 세율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그 얘기죠. 그죠? 3번을 볼 거 없습니다. 합병, 이건 뭐, 볼 거 없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 좀 약간 이게 헷갈려요. 이게 근데 지문에 섞이면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다가 이거 여기 꽂히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막 꽂혀가지고 무조건 막 상속 나오면 피상속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원래가 상속 개실이야. 뭐가 예외라고요? 세율 적용 시가 예외라는 거. 그죠? 그거를 조금 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1페이지 가면 미등기 양도 다시 나와요. 미등기. 자, 우리가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당연히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 불이익이 뭐냐면 뒷장에 넘어가면 362페이지 3번에 과세 입장이라고 돼 있죠. 3번에. 자, 미등기 했어. 그럼 뭐가 안 돼요?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율 얼마로 가? 70%. 걸리면 죽어요. 70%로 가고. 그죠? 그리고 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 감면 안 되고, 장기보유 안 되고, 기본공제 안 되고, 세율은 70%. 당연하죠. 비등기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적용 가능사항이라고 돼 있죠? 몇 가지 알 건 없는데,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할 때 얘는 0.3%로 됩니다. 0.3%.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그 필요경비 계산공제 원래 3%거든요. 토지 건물이. 근데 미등기를 하게 되면 10분의 1만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지 않고 해주긴 해줘. 근데 얼마 해준다고요? 10분의 1만 해준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얘는 작년에 미등기 부분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뭐 크게 적용할 거고, 그 기본 적용하지 않는 게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위에 362페이지 1, 2, 3, 4, 5, 6 있죠? 1, 2, 3, 4, 5, 6. 얘가 뭐냐면 앞장의 제목이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라고 돼 있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그 말은 이 6개는 미등기 양도를 하더라도 미등기로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6개 사유로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미등기지만 뭘로 본다는 거예요? 등기친 거하고 똑같이 봐서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이 다 해주겠다는 거지. 왜? 얘네들은 고의적으로 미등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배를 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거기 뭐 일본의 장기 할부 조건을 시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계약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한 거다, 내 의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2번은 법률 규정이나 법원 결정 때문에 등기를 못했대, 뭐 그런 얘기예요. 내 의지가 아닌 거죠. 3번은 비과세 감면 대상 농지. 그러니까 농지 중에 8년 작용하면 감면받고, 대토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는 미등기 양도 하더라도 그대로 해주겠다. 농지는 예외를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4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건축 요건은 1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여러분, 무허가 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게 지금 그죠. 무허가는 미등기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허가를 받지 않아서 1주택인데 비과세고 충족했다. 그럼 얘도 뭐예요? 미등기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종료가 안 됐는데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개발사업 종료가 안 돼가지고 등기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사업 절차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6번에 채비지. 건설업자가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획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대. 사업 시행자가 채비지 받아가지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대요. 이때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얘는 미등기를 안 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내용은 몰라도 비과세 감면 장기보유 기본료 다 안 해주고 세율 얼마라고? 70%. 자, 근데 이게 맞나 보세요. 미등기 양도 시에는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의 경우는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X. X.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미등기 하게 되면 장기와 기본자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 토지 미등기 양도시는 항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 미등기는 안 되니까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왜? 여기 예배가 있잖아. 얘네들은 6개는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과세 감면 장기 다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미등기 양도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이렇게 나오죠. 가로치고 항상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란 말이 꼭 있어요. 기출문제 항상. 왜? 이걸 안 써주면 이의신청을 하죠. 뭐라고? 이거 들고 야 이거 봐봐 법에 얘는 미등기인데도 장기부에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너는 여기서 미등기 양도는 장기부에 안 된다. 그러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잘못된 거지. 분명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는 받아줘야 돼, 이의신청을.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뭐라는 거야. 여기다가 법령이 정하는 자산 제외, 그러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걸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미등기 시도 뭐가 장기나 기본공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게 맞는 거지. 시험에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미등기 양도 시에도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맞아 틀려? 미등기 양도 시에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맞잖아요. 경우도 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표현의 차이죠.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왜? 여기 있잖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지문에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죠? 근데 내용상으로 장에 나왔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몰라도 됐는데 이 말 뜻이 개념이 이렇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배가 있다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 나머지는 363페이지 3주택 어쩌고 하는 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뭐, 그죠? 뭐 그냥 실무적 좀 필요하긴 한데 실무 우리는 뭐 관계 없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죠. 어디까지 하면 돼요? 쭉 가서 뭐 다 넘어가면 되죠. 그죠? 377페이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가시면. 그럼 어디 가면 돼요? 379페이지로 가서 그 있어? 신고 납부라고 돼 있죠? 여기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 납부.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되죠. 양도세는 뭐 신고 납부죠. 신고 납부. 그죠? 신고 납부. 그 얘는 뭐가 있어요? 예정 신고 납부도 있고 또 뭐도 있다? 확정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그 이놈 이제 예정 신고도 있고 뭐도 있다? 확정 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 신고 이제 기간이 나오는 거죠. 어떤 일정 기간째 예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확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걸 뭐 어차피 이거 설명하고 마무리 질 거니까 진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거 다 끝낼 거니까 좀 쉬겠습니다. 잠깐 미리 쉬고. 그죠? 뒤에 거 마무리 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그죠?